남과 여 김민철 영화제 그랑프리 황금 종려상. 남과 여는 1966년 프랑스 누벨바그 감독인 클로드 르르슈가 각본을 쓰고 직접 연출한 작품으로 아누크 엠의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이 주연 배우로 출연했다. 1966년 제1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작품상을 수상했다. 황금 종려상 어디드 에즈 팜 디오알은 1955년 제8회 영화제부터 최고작품상으로 제정되어 1963년 제16회 칸 영화제에서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카토파르토가 수상하고 이듬해 제17회부터 폐지되어 그랑프리가 대신했다. 국제영화제 그랑프리는 최고작품상 역할을 하다 1974년 제27회 영화제를 끝으로 폐지되고 제28회 영화제 1975부터 황금 종려상이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과 여는 감독인 클로드 르르슈, 음악감독 프랑시스 레일의 아누크 엠의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의 대표작이자 인생작이다. 남과 여는 아카데미 각본상과 외국어 영화상,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프랑시스 레일에는 1970년에 개봉된 영화 러브스토리의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다. 그는 남과 여에서 영화 음악을 처음 작곡했다. 남과 여는 러닝타임 103분으로 프랑스에서만 427만의 관객을 동원했고 미국에서 1,400만 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렸다. 한국에는 1968년 개봉하여 22만여 명중한 극장을 동원했고 1979년 재개봉되어 23만여 명대한 극장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대단한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클로드 르르슈 클로드 에리엘 오유CH는 1937년 10월 30일생으로 20세에 감독에 데뷔하여 28세에 제19회 칸 영화제 최고작품상을 수상하여 최연소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다. 이 기록은 1989년 제42회 칸 영화제에서 스티븐 소더버그가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로 26세에 최연소 황금 종려상 수상자가 되기까지 최연소 타이틀을 지켰다. 스티븐 소더버그가 세운 최연소 황금 종려상 수상 기록은 34년이 지났으나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다. 클로드 르르슈는 남과 여의 각본을 쓰는데 1개월 반, 준비기간 1개월, 촬영 3주, 편집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영화 남과 여를 완성하여 1966년 제1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발표했다. 클로드 르르슈는 감독, 각본가, 촬영기사, 배우, 제작자로 영화에 관해서는 전반에 걸쳐 두루 통달한 사람이다. 파리 출신으로 13세에 단편영화를 만든 신동이기도 하다. 알제리 전쟁 영화반에 들어가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모두 800여 편의 단편을 촬영했다. 그가 첫 번째 제작한 장편영화는 1960년 작품 인간 고유의 것이다. 1966년 발표한 남과 여는 그해 칸 영화제 그랑프리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클로드 르르슈의 대표작품이 되었다. 1981년 뮤지컬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를 발표하여 평단의 격찬을 받았다. 클로드 르르슈는 남과 여,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범한 작품을 남겼다. 1986년 남과 여 20년 후를 발표했으나 관객에게 외면당했다. 감독은 남과 여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2019년 남과 여 여전히 찬란한을 다시 발표했다. 감독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남과 여 여전히 찬란한에는 아누크 엠의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이 출연했고 아역 배우였던 앙투안 사이어 수어드 아미두가 작년에 아들과 딸 역을 맡아 출연했다. 그리고 모니카 벨루치가 앙투안의 이복 남매이자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의 딸 역으로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 5월 22일, 이탈리아 9월 19일, 한국은 2020년 10월 15일에 개봉되었다. 남과 여 여전히 찬란한은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의 유작으로 1966년 작품 남과 여를 모노톤으로 리마스터링하여 영화의 회상 장면에 사용하였다. 남과 여 여전히 찬란한은 인터넷 채널에 스트리밍되어 올드팬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며 상영되고 있다. 아누크 에메이엔 오유케 에이미는 1932년 4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유대계 프랑스인이다. 1947년 데뷔하여 현재까지 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아누크 에메는 영화 이야기 -183회 롤라의 로엘 A의 여주인공으로 소개한 바 있다. 에누크 에메는 라 플레르 드 라즈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배우로 데뷔했다. 그녀는 장교와 스파이의 주제인 드레피스 사건의 알프레드 드레피스의 가게를 이었다는 설도 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누크 에메는 함께 활동했던 잔느 모로, 브리지트 바르도의 밀려좋은 작품에 다수 출연했음에도 인지도가 떨어졌다. 아누크 에메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베로나의 연인들 1949에 출연하면서 얼굴이 대중에 알려졌다. 그녀는 앙드레 카야트 감독의 우리는 모두 살인자다 1950, 홍수전야 1954,
몽파르나스의 연인들 1958, 벽 속의 남자 1959에 출연하였다. 이후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을 대표했던 페데리코 펠리니 1920만 1993 감독의 라 돌체비타 달콤한 인생 1960과 8만 1963에 출연했다. 아누크 에메는 자크 드미의 롤라 1961에 이어 클로드 르루슈의 걸작 영화 남과 여 안느 역으로 출연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아누크 에메는 사각의 얼굴에 단발머리, 커다란 눈과 코가 매력 포인트로 남과 여가 발표되자 전 세계 여성들의 단발머리를 유행시켰다. 아누크 에메는 지적이고도 서늘한 인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기파 배우이다. 그녀는 2002년 세자르상을 수상하고 200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아누크 에메는 남과 여의 성공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의 러브콜을 받아 진출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녀는 자크 보가드와 저스틴 1969, 오마 샤리프와 약속 1969를 찍고 난 후에 프랑스로 돌아와 미셀 삐꼴리와 인생만세 1984에서 공연했다. 그리고 1986년 남과 여 그 20년 후를 찍고 패션쇼 1995에 출연하여 소피아 로렌, 줄리아 로버츠와 공연했다. 아누크 에메는 몽파르나스의 등불 1958에 제라르 필립과 주연으로 공연하였고 율브리너 데보라 커가 주연 배우로 출연한 영국 영화 여로 1959,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소돔과 고모라 1962에도 비중 있는 조연급으로 출연하였다. 그리고 클로드 르루슈 감독이 1967년 발표한 파리의 정사에 카메오로 출연하였다. 아누크 에메는 2019년 남과 여 여전히 찬란한의 87세의 나이로 출연했다. 올해 91세인 그녀가 다른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고 타계한다면 남과 여 여전히 찬란한은 유작이 될 것이다. 이것은 클로드 르루슈 감독에게도 해당된다. 아누크 에메는 대단한 미인은 아니지만 차갑고 지적인 이미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명배우였다.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진 마이너스 루이스 TRINTIGNANT 1930만 2022은 프랑스 보클리주주 피올랑에서 1930년 12월 11일 태어나 2022년 6월 17일 향년 91세로 사망하였다.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은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지로 1969년 제22회 칸 영화제 남자 연기자상을 수상했다. 지에서는 이브 몽땅, 자크 페랭, 이레느 파파스와 공연하였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남자로 1968년 제1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남자 연기자상을 받았고 2013년 제38회 세자르 영화제 나무주 연상을 수상했다.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은 장 피에르 레오, 장 폴 벨몽도와 함께 프랑스 누벨 바그를 대표하는 배우로 1960-70년대가 전성기였다. 대표작으로는 클로드 르루슈의 남과 여,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수능자, 크지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세 가지 색 레드, 코스타 가브라스의 지를 비롯하여 여러 편에 이른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정규대학교 폴 세잔 대학을 마친 인텔리 출신의 연기자로 레이서인 친척들의 영향으로 아마추어 레이서로 활동하였다. 그가 남과 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것은 레이서 경력이 참고되었다. 좌파적 성향으로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적인 배우이다. 그는 1993년 세 가지 색 레드트와 COULEURS 루지에서 은퇴한 판사로 이웃을 도청하는 것이 취미인 노신사 역을 맡아 이렌느 야곱과 공연하였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레드에 출연한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의 연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은 2012년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에 출연하면서 더 이상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는 클로드 르루슈의 간청에 모시겨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남과 여 여전히 찬란한에 출연했고 이 작품이 유작이 되었다. 남과 여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에 출연한 지 10년 만의 작품이다. 26세의 트랭티냥의 모습과 36세 중년의 연기를 비교 감상하는 것도 영화 남과 여의 매력이다.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은 많은 화제작에 출연했지만 남과 여는 누가 뭐래도 그의 대표작이다. 남과 여를 스트리밍한 채널이 없어 2003년 발매된 DVD를 2번 감상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역은 시놉시스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그러면 클로드 르루슈, 아누크 에메,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 3인 모두에게 대표작이자 인생작인 영화 남과 여의 리뷰를 시작한다. 시놉시스 SYNOPSIS 영화 줄거리 장 루이 디록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이야 장 루이은 카레이서로 30대 중반이다. 장 루이는 일요일이면 도빌의 기숙학교에 다니는 아들 앙투안을 만나러 가는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다. 안느 구띠의 아누크 에메의 안느는 30대 초반의 과부로 토요일에 도빌의 기숙학교에 다니는 딸 프랑수아즈를 만나러 간다. 안느는 딸과 장루이는 아들과 도빌 해변에서 각각 산책하고 운전을 가르치는 것으로 영화 남과 여는 시작된다.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있게 된 것은 안느가 토요일 영화 촬영으로 일요일에 딸을 만나러 오면서부터다. 장루이는 기숙학교에 앙투안을 데려다주고 파리를 향해 출발하려던 참이다. 기숙학교 교장이야 교장이 장루이에게 안느를 소개하며 기차를 놓쳤으니 파리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한다. 장루이와 안느는 처음 만나는 것이다. 파리로 돌아오는 차 안이다. 영화는 실내씬은 흑백 필름으로 야외씬은 컬러로 촬영했다. 감독이 실내외 장면을 나누어 촬영한 것은 빠듯한 제작비로 컬러 필름 값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초 감독은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려 했었다. 하지만 제작자가 컬러 필름 값 명목으로 $40,000를 추가로 지급하자 먼저 촬영했던 흑백 필름을 활용할 방법으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촬영하게 되었다. 안느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한다. 안느의 남편 피에르 구띠에 피에르 바루이야 피에르는 영화 스턴트맨이다. 안느는 조감독으로 촬영을 어시스트하고 있다. 영화 촬영씬은 컬러 필름으로 촬영되었다. 안느는 피에르를 브라질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 피에르는 동물의 호가이자 삼바 음악의 광팬이다. 스턴트맨으로 출연한 피에르 바루는 직업 가수로 영화에서 노래를 직접 부른다. 아누크 에메와 피에르 바루는 영화 남과 여가 인연이 되어 3년간 결혼 생활을 하였고 이혼하였다. 피에르가 스턴트맨으로 전쟁 영화를 찍는 장면과 안느, 친구들과 어울려 백마를 타고 승마를 즐기는 씬이 나온다. 안느의 남편 피에르는 전쟁 영화 폭발씬을 스턴트하다가 사고로 사망한다. 잔느가 말하는 장면은 피에르가 직접 나오는 씬으로 처리되었다. 장루이는 안느의 안색이 우울해 보이는 이유를 알게 된다. 안느를 집까지 데려다준 장루이는 다음 주에는 나도 토요일에 갈 테니 함께 가자고 한다. 안느는 몽마르트에 산다. DVD 영화에서는 전화번호가 15-40으로 번역되었는데 남과 여전히 찬란한 애는 몽마르트 1540번지로 나온다. 무엇이 맞는지 헷갈려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장루이는 포드 자동차팀의 카레이서이다. 몬테카를로 24에 출전하기 위해 팀 훈련을 하는 장루이가 나온다. 자동차 전용 트랙에서 연습을 하는 장루이. 전용 트랙씬은 클로드 르루슈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시속 140km로 달리는 촬영차에 매달려서 직접 찍었다. 영화 남과 여는 안개 낀 장면과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인공안개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였다. 토요일 장루이는 안느를 태우고 도빌로 간다. 도빌은 프랑스 바스노르망디 칼바도스주에 위치한 해변의 소도시로 2013년 기준으로 인구 3,740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빌은 부르주아즈의 휴양도시로 개발되었고 도빌 미국 영화제와 도빌 아시아 영화제가 매년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1년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가 도빌 아시아 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의 주무대인 도빌 해수욕장은 폭 200m의 백사장이 3km에 걸쳐 길고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 도빌시는 영화 남과 여를 제작하여 도빌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든 감독의 공을 기려 클로드 르루슈 광장을 조성했다. 남과 여에 나오는 넓은 널빤지 산책로 레플랑슈레스 PLANCHS는 프랑스어로 널빤지 판때기다. 영화 남과 여의 널빤지 길과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산책하는 장루이와 안느가 나온다. 도빌은 JTBC의 12부작 드라마 패키지에도 소개되었고 이현희가 관광가이드, 성동일이 여행사 대표, 정용화는 관광객으로 분하여 이현희와 인연을 맺는 역할로 나왔다. 장루이의 과거가 밝혀진다. 장루이는 몇 년 전 르망 24에서 대형 사고를 당해 3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그의 아내 발레리 디록 발레리 라그랑이야 발레리의 충격으로 자살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호랍이다. 발레리가 장루이에게 공중전화를 하는 장면은 컬러로 병원 수술실 앞의 씬은 흑백 필름으로 촬영되었다. 장루이가 아내 발레리에 대해 말하자 안느는 크게 놀란다. 남과 여는 필름 값을 절약하기 위해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으로 나누어서 촬영한 것이 오히려 세련된 영상미를 연출하여 영화의 작품성을 크게 높였다. 감독은 개를 데리고 해변을 산책하는 노신사를 상당한 분량으로 촬영하여 영화를 더욱 쓸쓸하게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남과 여의 흑백과 컬러를 교차 편집한 기법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감독은 흑백 필름의 장점을 살려 안느의 건조하고 우울한 이미지를 제대로 연출하였고 아누크 에메는 우수에 찬 표정 연기를 기막히게 표현하였다. 흑백 필름을 절반가량 사용한 감독의 촬영과 편집은 남과 여를 1960년대 프랑스 영화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데 수은갑이었다. 장루이와 안느는 앙투안과 프랑수아즈를 데리고 배를 탄다. 이 씬에서 잔느의 손을 잡으려던 장루이가 약지에 낀 결혼 반지를 보고 슬그머니 손을 빼는 장면이 나온다. 장루이의 심리를 잘 묘사한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년과 갈매기를 바라보며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머릿결을 쓸어올리는 아누크 에메의 연기가 예술이다. 아누크 에메는 별다른 대사도 없이 무심하게 머릿결을 쓸어올리는 단순한 동작으로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이 영화를 보면 장루이는 늘 담배를 피운다. 배에서 라이터불이 꺼지지 않도록 안느가 자신의 코트로 가려주는 장면은 동시대의 연인들이 따라하여 유행이 되었다. 장루이는 앙투안에게 운전을 가르치면서도 시가를 피운다. 지독한 애연가인 필자에게는 옛날의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피던 시절이 그리운 부러운 풍경이다. DVD가 좋은 점은 감독의 코멘터리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클로드 르루슈 감독은 2003년 남과 여 37년을 맞아 DVD를 발매하고 영화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제작자는 안느 역의 인기 절정이었던 잔느 모로를 캐스팅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잔느 모로의 일정이 빡빡하여 감독은 대타로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아누크 에메에게 연락하여 캐스팅하였다.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이 아누크 에메를 선호한 것도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아누크 에메는 대본에 없다는 이유로 배를 타고 촬영하는 씬을 거부했고 감독은 여자 주연의 교체를 검토했다. 촬영 당일 아침 다행히도 아누크 에메는 배를 타고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전화를 감독에게 걸었다. 한숨을 돌린 감독은 촬영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예정했던 4주에서 한 주를 앞당겨 3주 만에 끝냈다. 영화의 르망 24 레이스 장면은 당시의 실제 필름을 사용했다. 여기에 장마이너스 루이 트랭티냥의 레이싱씬을 별도로 찍어서 편집한 것이다. 파리로 돌아오며 장루이는 다음 주에는 몬테카를로 24에 출전해야 해서 도빌에 못 온다며 앙투안을 부탁한다. 장루이가 2명이 교대로 2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몬테카를로 랠리에 출전하기 위해 막바지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몬테카를로 24는 운전자 2명이 레이싱카에 승차하여 교대로 운전하면서 자동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 선수가 14시간 이상 운전하면 실격 처리된다. 몬테카를로 24가 펼쳐지는 장면이 흑백 필름으로 나온다. 안느는 집에서 몬테카를로 랠리에 출전한 장루이가 나오는 장면을 본다. 장루이의 포드 자동차 팀이 우승했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 알지만 그는 최고 기록으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24시간 랠리는 자동차의 내구성을 겨루는 것으로 2명의 드라이버가 교대로 쉬지 않고 운전하여 정해진 24시간의 가장 장거리를 주행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다. 안느는 몬테카를로 대회본부로 장루이에게 전보를 보낸다. 안느는 뉴스에서 당신을 봤어요. 축하해요라고 했다가 사랑해요로 정정하여 전보를 보낸다. 장루이 팀이 우승하여 축하 파티를 하는 연회장에 안느의 전보가 전달된다. 장루이는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달려나간다. 장루이는 랠리에서 몰았던 184번 넘버가 붙은 자동차를 몰고 파리로 향한다. 주유소에 들러 고급 휘발유를 만땅으로 채우라고 하자 주유소 주인이 잔돈 계산하기 어려우니 얼마치를 넣겠느냐고 묻는다. 장루이는 O형 프랑어치를 넣어달라고 한다. 체인스모커인 장루이는 담배를 물고 있다가 주유소 주인에게 불장난하지 말라고 한 소리 듣는다. 장루이가 파리로 향하면서 도착하면 아침 6시나 6시 반일 텐데 그녀가 귀찮아하지 않을까? 를 걱정하며 가서 할 말을 미리 연습하는 씬이 나온다. 이 씬은 사랑의 열병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명장면이다. 장루이의 자동차가 파리에 들어서면서 먼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장루이는 안느의 집에 도착하여 관리인에게 몇 호에 사는지 묻는다. 2층 복도 왼쪽 첫 번째 집에 사는 안느는 집을 비웠다. 장루이는 다시 관리인에게 어디 갔는지 묻는다. 관리인이 안느의 행선지를 가르쳐주지 않자 장루이는 경찰이라고 거짓말하는 기질을 발휘한다. 기숙학교에 도착하자 교장이 안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에 산책 나갔다고 알려준다. 도빌 해변 늘 나오던 장소다. 장루이는 안느와 아이들을 발견하고 레 플랑시널 반지 길을 달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린다. 안느가 장루이를 발견하고 아이들과 함께 달려온다. 장루이는 안느를 들어 올려서 한 바퀴를 돈다. 앙투안과 프랑수아즈를 기숙학교에 데려다주고 두 사람은 파리로 가는 길에 식사하러 호텔 식당에 간다. 장루이가 비프 스테이크를 시키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자 레스토랑 웨이터의 안색이 좋지 않다. 안느가 우리가 조금 시켜서 화났나 보다고 말하자 장루이가 웨이터를 다시 불러서 방도 달라고 한다. 장면이 호텔방으로 전환되며 두 사람이 섹스하는 모습이 나온다. 영화가 시작된 지 1시간 26분이 되어서다. 섹스씬은 모노톤으로 촬영되었다. 처음에는 섹스에 몰입하던 안느의 표정이 마치 낯선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는 듯이 굳어진다. 이 씬에서 감독은 안느가 피에르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컬러와 모노톤으로 구분지어 촬영했다. 모노톤의 씬에서는 장루이가, 컬러에서는 피에르가 교차로 나온다. 섹스씬은 안느의 얼굴, 표정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려 7분이나 전개된다. 1시간 33분에 안느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눈치챈 장루이가 섹스를 중단한다. 장루이가 왜 그러느냐? 고묻자 안느는 남편 때문이다고 대답한다.
섹스 후에 두 사람의 표정은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안내가 자신은 기차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어색한 침묵 속에 장루이가 체크아웃을 하고 파리행 열차 시간을 알아본다.